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갑질 문제는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닌데요.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 각국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각 나라의 뒤통수를 크게 치기도 했죠. 한국의 방산업계도 미국의 갑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한국은 미국산 무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방산 약소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위상에 맞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갑질을 참지 않겠다며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한국의 반격에 미국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방산업계에 있어 보안 유지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안 유지에 있어 미국은 지나치리만큼 철저했습니다. 일간에서는 기술 의혹을 핑계로 한국 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는데요. 그럼 미국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해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오히려 일종의 갑질 횡포를 부리는 만행까지 저질러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만행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로 쉬쉬해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경우 자칫 한국 정부까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한 언론에서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으로 인해 한미 양측이 고성을 내며 충돌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역시 사실이 아닌 소문에 빙자하며 보도되긴 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국의 만행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타이거 아이 봉인 훼손에 대한 입장 및 여러 가지 사례를 밝혔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온 사례가 많았으며 수많은 고장에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한국이 FMS 수입을 위해 전체 무기 수입 비용의 70%가 넘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미국은 FMS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봉인 훼손에 대한 미국 측 조사단의 무례한 행동을 언급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이러한 한국의 강경한 태도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공식화될 경우 결코 미국에게 유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게만 갑질을 해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비슷한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온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무시를 받아온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 미국의 태도를 깨우치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회자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2천억 원을 공중에 날렸다고 평가받는 백두정찰기 도입권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백두정찰기는 잦은 고장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장이 나도 우리가 정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AS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달리 손 쓸 방도 없이 경납고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기다리다 지쳐서 고장난 핵심 구성품을 들고 미국까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미국 업체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겨우 배터리 하나 교체해주면서 수리가 다 됐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서름에 복받쳐 울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보안 문제로 기술 이전이 불가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는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지고 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물건을 구매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며 판매자를 찾아가 고쳐달라 사정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술 보안을 주장하며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만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하며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장비였으나 막상 뜯어보면 간단한 원리가 적용된 별거 아닌 장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걸 미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별거 아닌 기술을 팔며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는 실태가 알려질까봐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간 미국의 만행은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몇 차례 대응을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급에 대한 약속을 명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니 그 악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미국의 약속 불이행은 조기 경보기 피스아이와 F-35A 글로벌호크 도입 시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경보기 피스아이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F-35A 도입 시 발생한 문제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미국산 무기 절충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로키드 마틴과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로키드 마틴은 절충 교역으로 군사통신 위성 한 기를 제작해주기로 약속했었죠. 그러나 그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행일인 2016년 9월이 되자 로키드 마틴이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군사통신 위성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에 기존 합의 당시에 판단했던 비용을 크게 초과한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고 우리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갑질에 이골이 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군 당국이 내놓은 강경한 입장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간 글로벌 워크를 기다려왔으나 한미 간의 불화를 이유로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글로벌 워크의 경우 가격 덤터기라고 할 정도의 큰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 의회 측의 일방적인 계약 연기로 한국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국 측은 글로벌 워크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국방과 학령 구소 주관으로 중고도 무인 정찰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죠. 일부 군 수뇌부는 기존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전자권 전환 뒤에도 대북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워크 도입은 불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전투기 외 군용 특수 목적기와 수송기의 국내 개발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직접 개발에 나서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그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군과 항공업계는 현재 우리 기술을 봤을 때 만들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기경보 통제기와 수송기 개발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수임무 항공기 가운데 최근 국내 개발 가능성이 크게 관측되는 건 바로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란 신호정보 수집기, 해상 초계기, 합동이동 표적감시 통제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특수임무 항공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국 보잉이 개발한 2737 조기경보기 4대를 운용 중입니다. 군 당국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조기경보 통제기 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4대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군이 추가 도입할 조기경보 통제기로 현재 운용 중인 2737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통제기에 있어 핵심 기술인 각종 레이더의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통제기에 탑재돼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경우 KF-21이나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9년 KT-1 훈련기 양산으로 세계 12번째 항공기 개발국이 됐고 이젠 KF-21까지 개발한 만큼 특수임무 항공기 개발 역량도 충분하다며 조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하면 해상 초계기 등 다른 군용기를 추가로 개발해 기술적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고 기대했습니다. 특히나 특수임무기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전투기와 달리 기존 항공기의 레이더 등 임무 장비를 개발해 체계 통합만 하면 된다며 우린 이미 충분한 체계 통합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후 수출도 노릴 수 있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군용 특수임무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수송기이기에 수송기의 개발이 먼저 추진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수송기는 모두 외국산입니다. 기체 노후화 정도와 소요 현황 등을 종합해봤을 때 향후 약 40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개발 전까지 KF-21 개발 인력을 수송기 개발에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수송기 세계 시장은 약 5만 대, 50조 원대 규모인 만큼 국내 항공산업 발전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용 항공기를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전투기를 넘어 군용 특수 목적기와 수송기의 국산 개발에까지 성공할 경우 항공기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노릴 수 있기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이 더욱 확실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여
미국이 두 번 다시는 갑질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